임대차 계약이 오해와 진실편 그 17번째로 선순위 전세권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제 제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죠.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시사전 그 57쪽에 있는 거죠. 선순위 전세권자는 제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그럼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선순위 전세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하고 하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배당 요구를 했다면 전세권자는 전액 배당받지 못하여 부족액이 발생해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소멸되니 오로지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선주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는 예상 배당표를 미리 작성해보고 자신이 선순위 권리나 또는 채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하고 분석하고 전액 배당 가능 여부를 한다. 그러나 선순위 전세권자는 반드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순위 전세권자는 이런 겁니다. A의 이도령이 소유자죠. 소유자인 주택에 춘향이가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설정 등기를 했죠. 언제 했느냐? 2016년 1월 10일 날 전세권 등기를 했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도령이 돈이 필요해서 건재당을 설정한 거죠. 여기다가 국민은행에서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세권 등기는 2억. 존속기간은 2016년 1월 10일부터 2018년 1월 9일까지 해서 2년으로 계약을 했죠. 그런데 이 건재당권은 2017년 5월 10일 날 건재당 설정하고 돈 안 갚으니까 2017년 10월 10일 날 경매를 신청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이 사람은 두 가지를 갖습니다. 권리를. 대항력이라는 건 뭐냐면 전세권 존속기간이 2018년 1월 9일까지 이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죠. 그래서 대항력을 주장하게 되면 누구냐면 이수진 장군께서 장군님이 님자를 붙여줘야지. 장군님이시니까. 우리 역사상 이수진 장군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이런 분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택이 안 됐겠죠. 이런 부분이니까 반드시 명칭 쓸 때도 님자를 꼭 붙여야 한다고 지금 웃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웃으면 살아야 행복해지고 그래야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순신 장군님이 이거를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항력을 주장한다면 이 전세권을 2억을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2억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2018년 1월 9일까지는 못 내보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이게 대항력입니다. 종전에 전세권을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럴 때에는 춘향이가 전세금을 떼이는 일은 없어요. 왜?
이순신 장군님이 승계하니까. 그러나 전세권자가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라고 했죠. 용익권하고 플러스 용익권 플러스 담보권, 이 두 가지, 용익권하고 담보물권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용익권을 포기하고, 용익권을 주장하면 대항력이죠. 용익권을 포기하고 담보권을 행사해서, 이 담보권을 행사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은 용익권은 포기되고 우선변제권만 있죠. 그러나 여기서 미배당금이 생기면, 미배당금이 생겨도 이 담보물권 소멸되는 겁니다. 그 전세권은 정말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일수전세권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잘 모르면 배당 요구를 하지 마세요. 이 배당 요구를 한 순간 이 전세권은, 용익권은 포기되기 때문에 담보물권으로서 거주당조 같이 반드시 경매돼서 소멸되고 말아버리는 거거든요. 설령 미배당금이 생겼다도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경우하고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모르고 배당 요구했다면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공매든 경매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배당 요구를 철회를, 여러분이 배당 요구를 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여러분만 한테만 전세금을 떼이지 않는 팁을 드리는, TIP죠. 팁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배당 요구를 했다면 배당 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권리시금 배당 요구한 내역을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권리시금 배당 요구를 봐가지고 선순위 임차인보다 빠른 등기된 채권이 있다든가, 또는 등기된 채권이 없지만 조세나 공과금처럼 교부 청구 들어온 세금이 법정일이 빨라서 이 선순위 채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전세권자가 배당을 하나도 못 받고 되고 전세권이 손해보게 되니까 이거는 전조 이도령에만 청구할 수 있는 일반 채권에 불과하는 거죠. 이런 손실이 배긴다면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나죠. 2억 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에는 배당 요구를 철회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철회할 수가 있으니까요. 철회하면 다시 용익물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고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냥 낙찰자가 잔금 나고 배당기 딱 갔는데 배당기가 당연히 1등으로 배당 받았는데 배당금이 없어요. 2억이 날라가 버린 거야. 깍통정세 보금이 되는 거죠. 참으로 답답하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돼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하늘로 올라가면 이 옥황상제님이 너 참 잘했다 칭찬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더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배당 요구를 해도 안전하게 여러분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뭐냐? 이거는 민법상 전세권자로서의 용익물권이죠. 여러분이 하나를 더 갖추는 거죠. 간단합니다. 대항요건이죠. 대항요건은 뭐예요? 전입신고하고 거주 입주하면 되죠. 대항요건은 주민등록과 주택인도를 갖추게 되면 이 전세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요거는 민법상 보호를 받는 거고,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주임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임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권으로서 배당 요구해서 우선배제권으로 배당을 받아가지고 배당금이 없어가지고 한 푼도 못 받아가지고 영원히 됐다고 하더라도, 조세권이 법정일이 빨라서 조세권이 다 받아가지고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하도 여러분은 안심한 거죠. 민법상 전세권이 소멸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에 의해서 대항력이 발생하고 하면, 즉 전입신고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거주하고 있으니까. 근데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해야 돼. 거주만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걸 못 받더라도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미배당금은 낙찰 받을 수 있죠. 이럴 때에는 두 개를 갖췄다면
이거로 배당 요구할 수도 있고 이거로 배당 요구할 수 있고 두 개를 한꺼번에 배당 요구할 수 있고 두 개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거로 배당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배당 미배당이 생기면 이 전세권으로 경매를 넣어야죠. 그리고 이번에는 한 자기가 전세권을 5월 1일에 설정했어요. 근데 입주는 언제 했냐? 5월 2일 날 했다. 자기 전세권 등기가 이게 전세권 등기가 말소기준 권리죠. 자기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에 의해서 자기의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왜?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더라도 선순위 말소기준 권리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벌써 보는 게 아니라 예측했던 손실을 안 보게 되고 더 자기 권리를 더 강화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전세권 등기를 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반드시 주임법상 대항요건 즉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근데 거주해야 되는 겁니다. 전세권은 거주하지 않고 전세권 등기만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발생해요. 그러나 주택임대차법은 반드시 거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전세권 등기하고 전입신고도 하고 거주를 하고 있다면 설령 여러분이 이 두 개 갖고 배당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안 갔더라도 이 전세권 등기 날짜를 확정일자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 대항요건만 갖추고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안 갖춰도 이 전세권 등기를 확정일자로 봐야 된다. 왜 그냐? 전세권 설정계약서에 우리가 전세권 등기할 때 등기관이 접수인을 찍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 의한 이거랑 같은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 작성하고 이거 작성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확정일자 안 받았다고 해도 이 동일한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 작성된 확정일자 즉 접수인 등기할 때는 반드시 접수인이 찍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확정일자로 보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갖춘 사람은 설령 대항력권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이 전세권 등기를 확정일자에 전입신고만 하게 되면 안전하게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순위 정리해 보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있다. 즉 대항요건을 안 갖추고 있을 때는 우리가 간혹 말하기 좋아하는 혹자들은 어떠냐? 전세권자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그 전세권 등기한 날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 갖고 나중에 경매 들어갔을 때 본인이 경매를 신청했다. 그리고 본인이 다른 사람이 경매를 들어가다가 공매 들어가다 본인이 배당 요구했다. 그 순간 전세권은 말소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용익물권으로서 경매를 신청하면 근저당과의 담보물권에 불구하고 경매나 공매도 소멸되는 거죠. 본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해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에도 마찬가지로 담보물권은 완전히 소멸되는 세거든요. 물론 배당 요구를 안 했다고 하면 아까 같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따져봐서 이익이 없다 또는 손해보겠다 하면 배당 요구를 종기까지 처리하면 손해보는 건 없겠죠. 그러나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고 지나가 버리면 그런 거죠. 여러분은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느님 만나면 하느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칭찬해 주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가가지고 하느님 가서 하느님 만나서 칭찬을 받는다고 했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버지 잘못 만난 죄 갖고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똑똑한 아버지 밑에 자녀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다는 멘트로 오늘 방송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자.